런던의 햇살은 옅었지만 애슐링 홀의 웅장한 정원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링턴 경과 레이디 하링턴은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 대신 딸 아니카의 연애 소식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다. 기사에는 아니카 샤르마가 인도 출신의 로한 카푸어라는 젊은 사업가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링턴 부부의 얼굴에는 못마땅함이 역력했다. 그들의 딸, 영국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상속녀가 감히 미천한 동양 남자와 어울리고 있다니. 말도 안 돼. 리처드 아니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남자와 만나는 거야. 레이디 하링턴은 신문을 탁자에 내팽개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푸른 눈은 차갑게 빛났다. 하링턴 경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숨을 쉬었다. 진정해요. 사라.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소. 아니카는 고집이 센 아이니.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딸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카 샤르마는 아름다운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영국의 상류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가씨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명문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했으며 늘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신을 추구했다. 로한 카푸어는 인도델리 출신의 젊은 IT 사업가로 비록 부유한 배경은 아니었지만 뛰어난 재능과 열정으로 자신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아니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문화와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 불꽃처럼 피어났다. 하링턴 부부는 아니카의 고집에 못 이겨 로한과 그의 아버지 라지 카푸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다. 그것은 정식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평가에 가까웠다. 레이디 하링턴은 특히 라지 카푸어의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인도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자신들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약속된 저녁, 로한과 그의 아버지 라지 카푸어는 애슐링 홀의 대리석 현관 앞에 도착했다. 라지 카푸어는 흰색 쿠르타와 단순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그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만의 고유한 품위가 있었다. 로한은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아니카는 현관으로 달려나가 로한과 그의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로한이고 이분은 로한의 아버지, 라지 카푸어 씨입니다. 아니카는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링턴 경은 형식적으로 라지 카푸어와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레이디 하링턴은 아예 라지 카푸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린 채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식사는 곧 시작될 겁니다. 레이디 하링턴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환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사는 내내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링턴 부부는 로한과 라지 카푸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그들의 질문은 호기심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그들은 라지 카푸어의 직업, 그의 가족 배경, 그의 재산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카푸어 씨, 당신은 인도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죠? 보석상이라고 했던가요? 길거리에서 흥정하는 그런 곳인가요? 레이디 하링턴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라지 카푸어의 소박한 차림새와 조용한 태도를 보며 그를 더욱 하찮게 여겼다. 라지 카푸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레이디 하링턴, 저는 인도에서 수십 년간 보석과 수공예품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은 아니지만 저의 모든 것은 손으로 일궈낸 것이고 정직하게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오, 그래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희 딸 아니카는 영국 최고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당신의 세계와는 매우 다를 겁니다. 레이디 하링턴은 노골적으로 라지 카푸어의 배경을 깎아내렸다. 그녀는 아니카가 로안과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 하링턴 경은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카푸어 씨, 우리는 아니카가 영국 상류 사회의 전통을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안 씨가 아무리 똑똑하고 사업 수완이 좋다 해도 가족의 배경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라지 카푸어에게 직접적인 모욕이었다. 로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굴욕감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아니카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식탁 아래로 로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저지르는 무례함에 죄책감을 느꼈다. 라지 카푸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지만 그는 곧 평온함을 되찾았다. 하링턴 경, 레이디 하링턴. 저희는 아니카와 로안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배경이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아니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레이디 하링턴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이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동화책과는 다릅니다. 카푸어 씨, 저희 아니카는 당신들의 소박한 세계에 갇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비아냥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레이디 하링턴은 라지 카푸어의 낡고 투박한 손을 흘긋 보며 말했다. 카푸어 씨의 손을 보니 정말 열심히 사셨군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삶의 방식이 글쎄요, 저희 아니카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카는 섬세하고 우아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라지 카푸어를 비하했다. 라지 카푸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고 투박한 손은 수십 년간의 노력과 인내의 흔적이었다. 그는 그 손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손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하링턴 부부의 편견과 오만함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로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실 수 있죠? 라지, 아버지께 사과하세요. 로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링턴 경은 차갑게 로안을 바라봤다. 로안 군, 예의를 지켜주게. 이 자리는 우리가 자네 아버지를 평가하는 자리였네. 아니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라지 카푸어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죄책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라지 카푸어는 조용히 로안의 팔을 잡았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아.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라지 카푸어는 로안과 함께 하링턴 가문을 떠났다.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라지 카푸어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로안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반드시 아니카와의 사랑을 지켜내고 하링턴 부부의 오만함을 부셔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해진 모욕을 되갚아 줄 것이라고. 그는 그들이 라지 카푸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라지 카푸어는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택시를 타고 로안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링턴 부부의 경멸적인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이고 상처주는 모욕은 처음이었다. 그의 손에 묻어있던 투박한 흔적들이
그들의 눈에는 마치 가난과 천박함의 상징처럼 비쳤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였다. 로한은 옆자리에 앉으신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심장에는 분노와 함께 쓰디쓴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아니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의 부모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가족을 모욕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로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더욱 참을 수 없었다. 아파트에 도착한 후 로한은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다. 라지 카푸어는 벽에 걸린 로한의 졸업사진을 바라봤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상류사회의 문턱에서 이런 모욕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카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로한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라지카푸어는 로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나는 네가 아니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녀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 로한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하링턴 부모님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저희 가족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아니카와의 사랑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투지가 서려 있었다. 라지 카푸어는 아들의 결의에 찬 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 너의 사랑과 너의 성공으로 그들의 편견을 부셔버려라. 한편 아니카는 애슐링 홀에서 깊은 죄책감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부모의 무례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아니카가 사랑하는 로한과 그의 아버지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날 밤 부모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실 수 있어요? 로한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당신들은 그분의 배경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레이디 하링턴은 싸늘하게 웃었다. 아니카, 너는 순진하구나. 상류 사회의 룰을 모르는구나.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량하다 한들 너와 그들은 급이 달라. 너는 하링턴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해. 하링턴 경은 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아니카, 우리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우리가 정해준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로한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거라. 우리가 다른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줄게. 아니카는 부모의 완고함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로한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따뜻함, 그의 지성,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보여준 진정한 인간미는 하링턴 가문의 차가운 품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로한에게 연락했다. 로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로한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아니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니카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아니카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한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했다. 그녀는 하링턴 가문의 재정적인 지원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벌었다. 상류 사회의 화려한 파티 대신 로한과 함께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로한은 아니카의 용기와 강인함에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라지카푸어는 인도로 돌아가기 전 아니카와 로한을 자신의 고향 음식점에 초대했다. 그는 아니카에게 인도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며 따뜻하게 환대했다. 아니카는 라지카푸어의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과 온화한 미소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하링턴 가문의 차가운 식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아니카,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로한은 아니카에게 속삭였다. 아니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로한, 이제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자란 환경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다. 로한은 자신의 사업에 더욱 매진했다. 그는 하링턴 부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의 IT 회사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고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오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노력과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라지카푸어는 인도로 돌아간 후에도 아들 내외의 소식을 꾸준히 들었다. 그는 아들의 성공과 아니카의 변화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아니카에게 인도 문화에 대한 책을 보내주며 그녀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니카는 라지카푸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인도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요가와 인도 전통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링턴 부부는 아니카의 변화에 경악했다. 그들은 딸이 점점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인도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다. 그들은 아니카에게 다시 한번 로한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했지만 아니카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저는 로한을 사랑하고 로한의 가족을 사랑해요. 당신들의 편견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거예요. 아니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로한과 아니카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갔다. 그들은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다. 하링턴 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라지카푸어는 인도로부터 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하링턴 부부에게 보여줄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은밀한 미소가 떠올랐다. 로한과 아니카는 하링턴 부모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아니카는 부모의 재정 지원을 거절하고 런던의 작은 아파트로 독립했다. 그녀는 익숙했던 상류 사회의 화려한 생활 대신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녁에는 로한과 함께 소박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미래를 계획했다. 그녀는 로한과의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카,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내게 기대도 돼요. 로한은 그녀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안타까워했다. 아니카는 로한의 품에 안겨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로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자유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당신 덕분에 찾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로한의 따뜻함과 강인함에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로한은 자신의 사업에 더욱 매진했다. 그는 하링턴 부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아니카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해주고 싶었다. 그의 IT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했고 그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성공은 오직 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였다. 인도에 있는 라지카 푸어는 아들 내외의 소식을 꾸준히 들었다. 그는 아니카가 하링턴 가문의 지원을 거절하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니카에게 인도 전통 문화에 대한 책과 수공예품을 보내주며 그녀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니카는 라지카 푸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인도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요가 수업을 듣고 인도 전통 요리를 배우며 그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로한, 당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책들 너무 좋아요. 인도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만드신 수공예품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섬세한 솜씨를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부모님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카는 라지카 푸어가 보낸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로한은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일하며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어. 그들의 눈에는 보석이 단순한 물질적인 부의 상징이겠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삶의 지혜와 예술이 담겨 있지. 그들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하링턴 부부는 아니카의 변화에 경악했다. 딸이 점점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인도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다. 그들은 아니카에게 다시 한번 로한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했지만 아니카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살기를 원치 않았다. 저는 로한을 사랑하고 로한의 가족을 사랑해요. 당신들의 편견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거예요. 아니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부모의 완고함에 맞서는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레이디 하링턴은 딸의 변해버린 모습에 분노했다. 너는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야. 네가 선택한 그 남자 때문에 하링턴 가문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 그녀는 아니카의 얼굴에 뜨거운 차를 뿌리려 했지만 아니카는 간신히 피했다. 모녀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지만 로한과 아니카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갔다. 로한은 바쁜 와중에도 아니카와 함께 인도 전통 축제에 참여하고 그녀에게 인도의 역사와 철학을 알려주었다. 아니카는 로한의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그들의 따뜻함과 유머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이제 라지카 푸어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했다. 어느 날 로한은 아니카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아니카, 나와 결혼해 줄래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로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다. 하링턴 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로한은 아버지 라지카 푸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라지카 푸어는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하링턴 부부에게 보여줄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은밀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품어왔던 편견을 부수는 강력한 한방이 될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과 연락을 취하며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링턴 부부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한과 아니카는 결혼식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런던 외곽의 아름다운 옛 교회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아니카는 더 이상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결혼 준비는 로한과 아니카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라지카푸어는 인도에서 아들과 아니카를 위해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결혼식 준비를 돕기 위해 비행기 편으로 런던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아니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다. 결혼식 당일 교회는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아니카는 손수 고른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로아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니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링턴 부모는 마지못해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여전히 아니카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혼식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레이디 하링턴은 특히 라지카푸어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라지카푸어는 인도 전통 복장인 아이보리색 쿠르타와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그의 옷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결혼식을 지켜봤다. 그러나 레이디 하링턴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경멸적인 눈빛으로 흘겨봤다. 리처드, 저것 좀 봐. 저게 도대체 무슨 옷차림이야. 이런 신성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레이디 하링턴은 하링턴 경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몇몇 하객들은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하링턴 경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레이디 하링턴은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저 사람의 행동 좀 봐. 어딘가 어색하고 투박해. 우리 아니카가 저런 사람을 시아버지로 모셔야 한다니. 정말이지. 가문의 수치야. 그녀는 노골적으로 라지카푸어를 비난했다. 그녀의 말은 주변 하객들에게까지 들렸고 몇몇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라지카푸어에게로 향했지만 라지카푸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이런 종류의 편견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아니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지지하고 싶었다. 결혼식은 이어졌다. 주례사의 축사와 함께 로한과 아니카는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방해도 뚫고 빛났다. 하객들은 감동적인 순간에 박수를 보냈지만 하링턴 부부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레이디 하링턴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소박하게 준비된 피로연장에는 따뜻한 음식과 음악이 흘렀다. 아니카와 로아는 하객들 사이를 돌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하링턴 부부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레이디 하링턴은 피로 연장에서도 계속해서 라지카푸어를 비난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저 사람의 아들이 우리 아니카와 결혼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겉모습만 봐도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심지어
라지카푸어의 음식 먹는 방식이나 대화 방식까지 꼬투리 잡아 비난했다. 그녀의 비아냥거림은 일부 하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라지카푸어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아니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떠올렸다. 그 선물이야말로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피로연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신랑 신부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순서가 되었다. 많은 하객들이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나 현금을 들고 나왔다. 하링턴 경은 아니카에게 고급 보석 세트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레이디 하링턴은 아니카를 안아주며 형식적인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침내 라지카푸어의 차례가 되었다. 로안과 아니카는 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라지카푸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어떤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손때 묻은 윤기가 흘렀다. 레이디 하링턴은 그 상자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저게 뭐야, 겨우 저런 낡은 나무 상자라니. 우리 아니카의 결혼식에 저런 걸 들고 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 레이디 하링턴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라지카푸어가 자신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확신했다. 하객들 중 일부는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라지카푸어는 연단에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니카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는 곧이어 그들의 모든 편견을 부수는 놀라운 선물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라지카푸어는 연단에 섰다. 그의 손에는 낡고 투박해 보이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레이디 하링턴은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친구에게 속삭였다. 보세요. 저게 그가 가져온 선물이에요. 정말이지.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라지카푸어가 초라한 선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객들 중 일부는 그녀의 비난에 동조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로안과 아니카는 아버지의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어떤 선물이든 소중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사랑과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라지카푸어는 심호흡을 한 후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신랑 로안의 아버지, 라지카푸어입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넓은 피로 연장을 가득 채웠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카와 로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하링턴 부부에게로 향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사랑은 조건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니카와 로안이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랑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레이디 하링턴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려 했다. 그녀는 라지카푸어의 말이 지루한 설교라고 생각했다. 하링턴 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빨리 이 시간이 끝나고 자신들이 준비한 화려한 선물에 대한 찬사를 듣고 싶어 했다. 라지카푸어는 들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상자 안에는 보석이나 돈다발 대신 낡은 가죽 서류철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하객들은 물론이고 로한과 아니카조차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레이디 하링턴은 작게 비웃었다. 저게 다야 고작 낡은 서류철이라니 정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라지카푸어는 그녀의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철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아들 로한과 저의 사랑하는 며느리 아니카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는 서류를 들어올려 하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함께 익숙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하객들 중 일부, 특히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저 로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사회적 편견과 가난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지카푸어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스피치가 아닌 깊은 신념을 담은 울림이 되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아니카와 로한의 이름으로 국제자선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하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라지카푸어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재단에 저는 저의 개인 자산 중 일부를 기부합니다. 그 규모는 10억 파운드입니다. 정적 넓은 피로 연장 안에는 아무도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10억 파운드. 그 어마어마한 금액에 모든 하객들은 얼어붙었다. 술렁이던 소리마저 멈추고 모두가 라지카푸어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하링턴 부부였다. 레이디 하링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입은 멍하니 벌어져 있었다. 하링턴 경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방금 그들이 경멸했던 소박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인도 남자가 10억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돈에는 미치지 못했다. 10억 파운드라고요. 한 하객이 겨우 입을 열어 중얼거렸다. 라지카푸어는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평생을 보석과 수공예품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았을 뿐. 저의 사업은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작은 나무 상자는 저의 할아버지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쓰시던 것이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의 뿌리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가 아니라 정직한 노력과 나눔에 있습니다. 그는 로한과 아니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재단은 너희들의 이름으로 설립될 것이다. 너희들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이 재단을 통해 세상의 빛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이 선물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다. 로한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아버지의 진정한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니카는 충격과 감동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을 가졌던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라지카푸어라는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지 깨달았다. 하링턴 부부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라지카푸어가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하, 그보다 더 위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다. 그들의 비웃음은 이제 비수처럼 자신들을 향해 돌아왔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은 그들에게로 향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라지 카푸어의 10억 파운드 기부 발표는 피로 연장을 순식간에 충격과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다. 하객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다. 레이디 하링턴과 하링턴 경은 마치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와 함께 깊은 치욕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던 비웃음과 경멸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침묵만이 그들을 짓눌렀다. 라지 카푸어는 그런 그들을 잠시 응시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조롱이나 비웃음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굳건한 신념만이 존재했다. 그는 로한과 아니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재단은 너희들의 이름으로 시작될 것이다. 로한, 아니카, 너희의 사랑과 인류애가 이 재단을 통해 세상에 빛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이 선물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다. 라지 카푸어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모든 하객의 심장을 관통했다. 로한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진정한 위대함과 넓은 포용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진정한 인물이었다. 아니카 역시 충격과 감동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을 가졌던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라지 카푸어라는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인품을 가진 시아버지를 얻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 가득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라지 카푸어가 그동안 평범한 보석상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재산을 소유한 숨겨진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겸손하고 소박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과 지혜에 모두가 감탄했다. 세상에 10억 파운드라니, 그가 이렇게 엄청난 부자였다니, 게다가 그 돈을 자선재단에 기부하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링턴 부부가 저분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생각하면 정말이지 낯이 뜨거워. 수군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하객들의 시선은 라지 카푸어에게서 하링턴 부부에게로 옮겨갔다. 레이디 하링턴은 자신의 얼굴에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링턴 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치욕과 후회였다. 레이디 하링턴은 아무 말 없이 피로 연장을 뛰쳐나갔다. 하링턴 경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등은 잔뜩 웅크러져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그들이 누리던 권위와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피로 연장은 곧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하객들은 라지 카푸어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그의 고결한 뜻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아니카와 로한에게도 축하의 말을 건네며 두 사람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냈음을 축복했다. 그날 이후 라지 카푸어의 이야기는 영국 전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소박한 인도인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10억 파운드를 기부하다. 편견을 부순 진정한 품격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주요 언론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과 나눔의 정신에 감동했고 그는 순식간에 존경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그의 보석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보석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과 신념에 감동하여 그의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하링턴 부부는 언론과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다. 그들은 과거 라지 카푸어를 모욕하고 딸 아니카를 반대했던 일로 인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사회적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아니카와 로하는 결혼식 이후 라지 카푸어가 설립한 자선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재단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아니카는 라지 카푸어에게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편협한 시선에 갇혀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라지 카푸어는 아니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카,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제 너는 나의 딸이자 이 재단의 진정한 심장이 될 것이다. 로하는 아니카의 변화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아니카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었다. 아니카는 더 이상 상류 사회의 허울 좋은 틀에 갇힌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깨달은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며칠 후 하링턴 경이 라지 카푸어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라지 카푸어에게 용서를 구했다. 카푸어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감히 판단하고 모욕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카와 로한에게도 깊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라지 카푸어는 그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다. 하링턴 경, 용서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에는 따뜻함과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하링턴 경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하링턴 경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라지 카푸어의 재단을 돕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레이디 하링턴도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니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라지 카푸어의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을 부수고 화해를 이끌어내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였다. 아니카와 로하는 재단을 통해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진정한 품격과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인류애와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마커스 손의 리더십 아래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 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재무적인 회복을 넘어 기업 문화와 가치관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직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일했고 이는 고객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졌다. 호텔은 이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진정한 환대와 존중을 베푸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박대호와 김지훈 지배인의 재판은 모든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마커스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그의 증언은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박대호는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김지훈 역시 부친의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다. 그들의 몰락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마커스는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미 끝났다. 이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 그룹을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호텔 산업 전반에 걸쳐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전파하고 싶었다. 그는 호텔의 직원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소외계층의 젊은이들에게 호텔리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의 노력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기업들이 마커스의 행보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커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의 웅장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빛나는 건물이었다. 그의 비서사라는 조용히 차를 내밀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유엔에서 주최하는 국제포용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의 성공적인 변화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사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마커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기꺼이 참여하지.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차별에 맞서 싸우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처음 서울에 도착했던 비 오는 밤을 떠올렸다.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 로비에서 겪었던 모욕은 그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에게 싸울 이유를 주었다. 그는 그날 밤의 모욕을 딛고 일어나 그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희생과 믿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싸웠던 무수한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마커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활기 넘치는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신념의 결과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 마커스 손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결론, 마커스 손은 단순히 통쾌한 복수를 넘어 개인적인 고통과 굴욕을 새로운 유산을 건설하는 원동력으로 바꾸어 놓았다. 호텔에서 멸시당하고 쫓겨났던 한 남자가 주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로 가득했던 시스템의 뿌리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마커스의 리더십 아래 그랜드 헤리티지 호텔은 이제 공정함과 존중, 진정한 환대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 마커스 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치가 겉모습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결코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의 강인한 의지, 용기, 그리고 역경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힘으로 바꾸는 능력은 그를 모욕했던 자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시야를 가렸던 편견의 그림자까지도 이겨냈다.